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문지현입니다. 이 영상은요, 2027 수능 대비를 위한 제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OT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 전반적인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공채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학원 경력뿐만 아니라 학교 경력도 있고요. 대치동 경력도 있고요. 예전 인강 경력까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러셀 목동과 분당 두 군데에 출강 중에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러셀 분당에서 하게 될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셀 분당에서 하게 될 수업은요. 수원2 실력도약반 수업입니다. 기본 개념 완성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목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주 2회 하는 반 하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주 1회로 하는 정규반 하나, 위에는 특강반이고요. 아래는 정규반인데요. 수업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2회 반이 조금 더 문제 양이 더 많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토요일 반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압축되어 있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3 N수 대상의 수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개념 완성을 하고 그리고 필수 유형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수 유형이라 하면 시중교재로 말했을 때는 센 수학 B단계 정도에 되는 난이도의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 진행하고요. 숙제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수업은요. 대상이 N수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 예비고3 학생들은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가 고1, 2때 모의고사잖아요. 고1, 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 형태가 좀 달라서 기준도 다르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1, 2월 동안에 하게 되는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개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수원2에 대해서 완전 처음부터 너네 수원2 하나도 모르지 알려줄게 이런 수업은 아니고요. 수원2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1, 2월 동안에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원2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조금 생각해보니까 구멍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걸 1, 2월 방학 동안에 조금 더 압축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은데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원2가 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구멍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구멍을 메우는데 되게 좋았던 수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목 특강반 같은 경우는 물론 1, 2월 동안에 하고 딱 끝이 나는데 끝나고 아예 끝나버리는 수업이 아니고요. 3월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N수생 대상으로 하는 AM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동일한 시간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수능 개념으로 넘어가서 기본 개념과 수능 개념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수능 개념이라고 하면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능 개념하고 중요 기출들, 그러니까 최근 기출들이나 예전부터 되게 중요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주요 기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한다. 3월부터 생각하시면 되고 AM반 같은 경우는 수원2 수업뿐만 아니라 미적하고 확통까지 이제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N수 학생들은 아침에 수업을 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업이 없겠네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 정규반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올 한해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토요일반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화목 이틀 수업, 토요일 하루 수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양의 차이지 내용 차이는 없고 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의 경우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3월부터 이어서 수업을 수능 개념에 이어 듣고 싶은 학생들은 토요일 정규반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풀이 때 다루는 문제들은 이때 차마 넣을 수 없었던 조금 더 어려운 평가원 문제들, 그리고 교육청 기출, 사관 기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작 문제들, 여러 엔제들까지 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9월 이후부터는 매주 모의고사를 치면서 파이널이죠. 매주 모의고사를 치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이 단타로 딱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수 학생들의 경우는 중간에 미적하고 확통까지 같이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의 경우는요. 선생님 3월로 넘어가면 수원2만 계속하면 저 내신에 미적하고 확통 들어가면 어떡하죠?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따로 요청하시면 영상이나 교재 제공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희가 중하위권 대상의 수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1년 내내 쉬운 것만 하는 수업인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자체만 기본 개념, 시작이 지금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이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자라고 해서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지 추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려운 문제들 15번, 22번, 30번까지 다 다루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빌드업을 위해서 쉽게 시작하는 수업이지 1년 내내 쉬운 걸 하는 수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매주 주간지 숙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주간지 숙제는, 그러니까 주간지 자체는 되게 얇은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얇은 책 한 권이 진행이 되는데, 한 주 동안의 숙제 다 하셔서, 수업 이후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클리닉 때 모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모여서 숙제 검사 받고, 질문 있는 거 쌤하고 피드백하고, 질의응답 다 완료가 되면, 고친 문제까지 다시 검사를 받아서 하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클리닉은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수업에 대한 영상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영상은 뭐 결석이나 지각에 대해서 보충 영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복습용이 가장 큽니다. 이유로는 복습용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그때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필기가 아무리 돼 있어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복습 영상 찾아보시면 복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점이 쌤이 뭐 목동도 나가고 분당도 나가지만 가급적이면 분당 수업은 분당 영상을 올리고 목동 수업은 목동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수업이다 하더라도 반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또 은근 조금씩 수준 차이도 좀 있어서 일부 쌤이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아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제 수업이 어떤 느낌의 수업인지 어떤 수강생의 후기를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이에요 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윈터가 끝나고 저에 관련해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이렇게 적어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기가 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타과목 공부, 총공부 시간, 집안사정 등 수학 외의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굉장히 꼼꼼하셔서 숙제를 안 해갈 수가 없고 외부 자극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무리 밀린 숙제도 낼 때까지 관리해 주심. 개인 클리닉 시간 때 정말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솔직히 좀 뻥이고요.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친절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셔서 그런지 수학 공부 관련해서 질문할 때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법을 알려주심.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도 이 방법이 맞다고 독려해 주심. 수업 시작 전에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이 시기에는 이래서 힘들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된다 등 전반적인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됨.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요 개념이나 생각의 흐름을 따로 강조해 주셔서 필기하고 복습하기가 편함. 문제풀이가 굉장히
굉장히 논리적이고 깔끔해서 생각의 흐름을 배우고 체화하기 좋음.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게 유도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됨. 선생님께서 굉장히 철저하셔서 믿고 따라갈 수 있음. 그 전반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내용이 결이 다 같은 얘기여서 대충 요것만 읽어봐도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올 한 해 제가 우리 학생들, 실력도약반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항상 저는 수업 종강날 학생들한테 자체 설문지를 돌려요.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수업 내용, 뭐, 그 다음에 뭐 이해가 잘 됐는지, 수업 강의력에 대한 부분, 뭐 교재 디자인에 대한 부분, 구성에 대한 부분, 주간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숙제 검사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몇몇 학생들의 얘기를 추린 건데요. 뭐 이렇게 쭉 있다가 강의력에서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 했던 부분에 중간중간 이해됐냐고 물어봐 주셔서 좋았고 목소리와 딕션이 좋았습니다. 목소리와 딕션 얘기가 이상하게 오래따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먼저 풀어보라 하셨는데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니 내 사고가 어디서 선생님과 갈리는지 어떤 생각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주간지에 대한 얘기를 한 학생인데요. 그날 문제들도 있어서 복습하기 좋았어요. 주간지는 참고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 1 같은 경우는 수업 때 했던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형 문제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는요. 앞에를 가지고 체화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말하자면 하나의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연습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 파트로. 그래서 복습과 그 복습을 가지고 조금 더 사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파트로 들어가 있는 주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 그날 배운 문제들이 있어서 복습하기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스템 관련해서는 많은 학원과 수업을 다니고 들으면서 숙제를 이렇게 따로 검사해 둔 적이 없어 솔직히 잘 안 하게 됐는데 꼼꼼하게 해주셔서 숙제를 하고 확실히 하니까 정리도 되고 실력도 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하트.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쌤 수업은 막바지에 들어온 게 아쉬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잘 배우고 기존 내용도 정리가 잘 됐어요. 엄마한테도 조금 더 수업을 일찍 들었으면 했다고 학원 갔다 오는 날에 항상 그렇게 아쉬워했어요. 이렇게 수업과 학생의 진심인 쌤, 대형 학원에서 정말 찾기 힘들고 오랜만이에요. 이 말을 사실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남학생이거든요. 이게 사실 익명인데요. 글씨를 보면 누군지 알거든요. 숙제 검사가 좋았다.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도 좋았다. 덕분에 1년 동안 꾸준히 수학을 한 것 같아 좋고요. 선생님 덕분에 힘들어도 수학을 놓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보다 더 바쁘게 사셔서 동기부여도 되고 기죽었어요. 제 동생 보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제 동생 보내고 싶어요라는 건 정말 큰 칭찬이에요. 그죠? 동생을 보내고 싶다, 동생을 소개하고 싶어라는 거는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마찬가지 숙제검사 시스템 클리닉을 관리해줘서 나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학생들한테 추가로 물어봤던 거는 등급대에 상관없이 쌤의 강의 스타일로 개설을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있나요? 했더니 기본 개념 빼고 실전 개념만 나열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강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부터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능 개념부터 정규반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수업도 있지만 수능 개념부터 출발하는 수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월요일 정규반 수업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선생님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하위권 대상의 수업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보다는 개념하고 그 개념을 기출에 적용해보는 연습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좀 중후반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몇몇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풀이가 자기는 너무 문제풀이도 좋았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문제풀이 수업이 자기는 너무 좋았다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만 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2027 수능 대비 때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특강을 좀 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반하고 중후반에 중요 기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문지연배 모의고사 이런 이제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중반과 중후반에 특강 형식으로 해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될 시에 좀 추가적으로 OT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 작년에 5등급이었던 제가 3등급도 찍어보고 확통도 다 맞았고 뭐 관료 이주 선생님 만났고 뭐 이런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뭐 눈물이 없는 편인데 선생님 앞에서 계속 눈물 흘리고 이거 쓰면서도 눈물 날 것 같아서 못 찾겠어요. 저희 학생들은 저를 보면 슬픈가 봐요. 그렇게 울어요. 여튼지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학생도 썼지만 지금 선생님이 아직은 여러분들께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다. 2021 수능 성과가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지금 OT 영상을 찍는 이 시기가 아직 학생들의 입시가 다 끝나지 않았을 시기여서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실력도약반 수업을 한두 해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이 4등급 대 학생이고요. 4등급에서 2등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을 향상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5등급에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 5등급에서 아니면 2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이 되는지를 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설문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나온 학생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관리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중위권,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자기 자제력이 없어서 조금 밀어붙여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관리를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너무 관리 얘기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관리만 잘하는 거 아니야? 수업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학생의 설문지를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이 학생인데 제 수업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건데요. 문제를 설명해 주실 때 항상 이런 조건을 봤으니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선 이거와 이거가 있는지 먼저 봐야 돼. 라는 식으로 설명해 줬다. 수업에서 배웠던 걸 복귀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어보니까 점점 우왕좌왕이 아닌 방향성이 잡혀가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몇몇 학생들이 편지를 통해서나 이제 적어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생 같은 경우는 뭔가 신기한 풀이들 얘들아 이걸 이렇게 풀면은 정말 쉽게 풀린다 너무 신기하지 이런 류의 풀이를 지양합니다. 당연하고요. 우리가 보는 수능은 그렇게 해서 잘 통하지가 않아요. 특히 올해 2026 수능에서 그게 정말 많이 보여졌잖아요. 여러 가지 스킬들 물론 좋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100% 중요한 건 아니에요. N수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 현장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 모든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요. 그 긴장한 상태에서 발상적으로 하는 풀이로 문제풀이를 연습해 왔던 학생들의 경우는 분명히 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조건을 이해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뭘 의도하고 이 조건을 줬는지를 단계별로 이해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설명하진 않고요. 조건을 같이 따져가면서 이게 있으니 이렇게 풀어야 되고 조건에서 이게 추가가 되면 이때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라는 거 학생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교재에서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간지에서 수업 때 배웠던 거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가끔 문제 방향성이 안 잡힐 때 또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문제 아래에 단계별로 어떻게 푸는지가 나와 있어서 복습판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했던 설문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도 거의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막 해드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문지연 수학이라고 치시면 제 작디 작은 채널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근 4-5년 동안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 대부분의 해설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학생들하고 했던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는 제 번호니 공개된 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혹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른 강사분들이 썩 좋아라 하지 않는 중하위권 대상의 수업을 자처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연말이 되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중하위권 학생들을 수업을 하려니 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이 든다. 나도 내년에는 난도를 좀 높여볼까? 등급대를 좀 높여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즈음에 특히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저 덕분에 몇 등급 받게 됐어요. 덕분에 뭐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랄지 내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니까 설령 전체적으로 수능을 다 망친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따로 와서 선생님 그럼에도 저는 한 해 동안 수학에 이렇게 해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장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참 그럼에도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중하위권 수업을 힘들지만 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7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런 설문지에서 한선 선생님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해당 설문지에 적힌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도 더 발전하는 강사가 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항상 글을 남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들이 했던 이런 의견들을 종합하고 선생님이 이제 또 올 한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2027 수능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